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 진짜 자신을 배우고 싶었기에 선택했던 길. 가장 큰 이유는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겪어보고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긴 상의 끝에 자퇴를 하고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기로 했어요. 내가 저 바깥에서 무언가 아직 할 게 남아있다. 할 수 있는 게 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 밖에. 그것만으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들도 저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밖에 나오게 되면 또 그 자기 역량대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개발에 임하거나 공부를 또 새로운 관점에서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식을 좀 이제 달리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꿈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다시 돌아갈 용기를 키워가는 곳. 학교 밖이지만 세상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학교라는 공간을 배움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문을 나서는 것이 진짜 배움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제가 자퇴를 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제가 호주로 유학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간호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제 영어 공부책과 간호학 서적을 좀 구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서연이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앓았었어요. 그때 수술을 끝내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그 소독약 냄새 가득하고 시끄러운 공간에서 저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 말고는. 그래서 할 일 없이 누워 있다가 저 담당해 주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정말 별의별 주제로 말을 걸었었어요. 근데 그게 참 귀찮은 법도 한데 그 간호사 선생님은 이제 제가 무슨 질문할 때마다 항상 웃으시면서 받아주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그림 그릴 종이를 줄까 물어보시기도 하고 읽을 책을 갖다 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시끄러운 공간이 약간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오히려 나쁜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추억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기억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에게 병원이 나쁘기만 한 곳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이제 학교 다니다가 진짜로 애가 위험해질 것 같고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은 있어라. 사람은 있으면은 그냥 내가 내 노후를 포기하고 모든 애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학교를 포기하라 했던 거였고 지금 와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일단은 잘한 선택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자유롭습니다. 내 속도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로를 다 정해놓은 다음에 미래에 대한 짧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자퇴를 한 거기 때문에 진로를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시간이 늘 단단한 건 아닙니다. 혼자라는 선택 앞에서 하루가 흐트러지고 마음이 느슨해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다시 하루를 붙잡아주는 손이 필요해지죠. 근데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저 혼자 준비해야 하다 보니까 게을러지고 해이해지는 시간들이 꽤 많아 있었는데 그런 저를 다 잡아준 게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가다 보니까 선생님과 꾸준히 교류하고 또 시간에 맞춰서 센터를 나가다 보니까 낮밤이 바뀐다거나 저 혼자서 약간 고립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과 공부, 단조로운 일상이지만요. 일주일에 딱 2번 서연이가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공방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연계해준 프로그램이에요. 센터에서는 이제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주시는데 그 프로그램은 매년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냥 공부하고 실내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집 밖에 나와서 여기까지 오고 이런 풍경도 좀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손으로 뭘 하다 보니까 훨씬 스트레스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선생님. 제가 자퇴를 작년 9월쯤에 했고 올해 5월쯤에서야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저도 모르게 조금씩 소극적으로 성격이 변하기도 하고 외로움도 조금씩 쌓여갔는데 5월쯤부터 다시 여기로 나와서 수업을 하고 나이가 완전히 같진 않지만 그래도 또래라고 부를 수 있는 학생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 외의 분들이랑 대화하는 시간도 늘어나면서 차츰차츰 외로움에서도 벗어나고 고립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실이나 교과서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이 사회로 나가는 수업이 되는 것. 학교 밖 청소년에 비해서 재학생인 친구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주위에 이런 식으로 자퇴를 선택한 친구가 막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를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원래 친했던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가 많이 사라지는 걸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그렇다 보면 외로움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신에 낮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미리 찾아보고 하루 생활 기록표 같은 거를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할 것 같아요. 서연의 하루는 이제 흔들림보다는 리듬에 가깝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서 목표를 향한 작은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아가며 자신만의 속도로 일상을 채워갑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학교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학교를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전 잘 지내고 있어서 저는 지금 생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저는 제 목표를 위해서 단계도 하나하나 실행을 하면서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서연이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은 혼자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가족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란도란 보내는 시간 속에서 가족의 응원은 서연이의 일상이 되었죠. 야무지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를 보면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학교를 관뒀다라고 하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진 않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경상남도 청소년 지원 재단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서연이도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부모인 저도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다른 방식의 배움이 시작되는 지점. 청소년과 세상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역할이었습니다. 달라졌어요. 예전과. 10년 전 꿈드림은 사실은 학교를 뜻하지 않게 그만둔 친구들도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아이들이 학교 밖에 진로와 진학을 탐색을 하면서 이제 오는 친구들이 많아졌는데 아마 서연이는 그런 친구들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기회를 줬을 때 늘 한결같이 성실하게 했던 게 엄마가 이번에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큰 결심을 할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아. 네가 유학을 가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엄마가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는 너의 성실함이 배경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우리 딸이 성실하게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 스스로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온 시간은 분명 헛되지 않을 겁니다. 성실함이 용기가 되었고 편견을 넘어선 경험은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여정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죠. 물론 저도 저를 향한 이런 부정적인 시선들 때문에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저의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가진 목표를 설명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시선에 마주할 때면은 더 이상 설명을 할 수도 없어서 웃어 넘긴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도 제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센터에 나오면서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교류하고 또 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저희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약간 저희는 이제 좀 다른 선택을 하긴 했지만 조금 다른 길 위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전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배움의 길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작은 일들을 좀 더 큰 추억으로 만들어서 많은 것들을 삶에 채웠으면 좋겠어요. 2년 전 도영이는 친구의 힘듦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때로는 자신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말리고 또 그 불편한 친구를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엮이고 계속 엮여들어서 어쩌다 보니까 저도 계속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나가게 되었을 때 편이 사라지니까 그 불편한 그 친구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계속 버텨봤다. 있기는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나중에는 학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뭐 도영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자기가 본인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 한 행동들은 우리가 충분히 지지해주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된 계기도 있었고요. 뭐 딱히 문제점은 저희가 없는데 그래도 안타까움은 있죠. 학교를 떠났던 그 시간은 도영이에겐 상처였지만 동시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새로운 세상 속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지 생각했으니까요. 학교밥 센터를 아빠 통해서 들었을 때는 어떤 기관에서, 나라에서 해주는 기관에서 하는 어떤 자기가 거기 안에 소속돼 있고 울타리가 조금 있다고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부모님이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센터에서 도와주시고 만나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무언가 있다는 그 존재 자체 그리고 거기서 하는 행동들도 도움이 되었었고 이제 막바지 뭐 엑셀 같은 것도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 그 센터에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부모님이 해주지 못하고 학교가 해주지 못했던 역할을 센터에서 다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기 역량을 개발하든 다시 학교를 복귀를 하든 공부를 다시 재선택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기 부모하고의 먼저 이 소통이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본인 상담, 그 다음에 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재단하고 가는 거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약간 형식적인 어떤 그런 그냥 어쨌든 학교를 나온 아이들을 보듬어 줘야 되는 어떤 사업이란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그냥 가보자 해서 갔는데 우선 아이는 거기서 이제 공동 학습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원치는 않았고요. 아이가 좀 이렇게 학교를 나와서 약간 제가 보여지기에 조금 이렇게 좀 기죽어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검정고시 할 이거 시험을 치거나 같이 지원을 해서 해주시는 거가 조금 저는 좋았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 대사 한 줄, 함께 웃는 친구들. 도영이는 학교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너가 사회에 나가게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 정도 어려운 일들은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마지막 때라도 학교로 가는 게 어떠냐. 고등학교는 가보고 그러고도 고등학교조차 힘들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말을 하시긴 했거든요. 학교를 다시 찾아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좀 더 단단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예전에 듣기도 했었고 또 이 학교면은 나를 내 개성을 받아들여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학교를 정상적으로 이 교육 과정 밖에 있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두려움, 살짝 뭐 씁쓸함도 있었는데 근데 한 몇 달도 아니고 한 진짜 한두 달 지내다 보니까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사람이라는 게 생각보다 다가가기 쉽구나. 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서 저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녹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만났을 때부터 걱정했던 것보다 에너지가 넘쳤어요. 사실 많이 무기력하거나 우울하면 어떨까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거에 비해 굉장히 적극적이고 많은 활동들에 적극성을 띠고 나서고 하는 거 봐서 조금 걱정이 덜었고요. 그리고 리더십도 좀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의욕도 엄청 넘치거든요. 그게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좀 좋은 영향도 가고 지금은 학교 생활도 너무 잘하고 있고 학생회 부회장까지 출마해서 당선돼서 지금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 모습 보면은 이 친구가 중학교를 그렇게 학교방 청소년 지원센터까지 받아가면서 한 친구였을까 정도 들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망설임도 많았지만 결국 도영이는 2년 전의 선택도 지금의 선택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꿈드림 의회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했었는데 거기서 내가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고 하면서 진짜 순식간에 사람이 부드럽게 변했는데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가 없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큰 영향을 준 그런 도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꿈드림에서 만난 다른 친구들, 형들, 누나들, 동생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학교를 오가는 도영이의 발걸음은 이제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그 설렘 끝에는 언제나 묵묵히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 중학교 상담 선생님께서 이런 시스템도 정부에서 하는 시스템도 있으니 한번 가서 연락해서 만나봐라라고 해서 제가 직접 먼저 이제 그 상담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름 어차피 학교 밖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은 뭐 학교 안에서처럼 못할지언정 여기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오히려 그 프로그램의 취지나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에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학생도 참여를 해야 되고 부모도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 뭐 많이 긍정적인 효과 아니면은 프로그램 자체의 취지에 어울리는 그렇게 사람이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요? 혼자서는 쉽지 않았던 선택이었지만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준 가족이 있었고 곁을 지켜준 꿈드림 센터가 있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견디는 시간 속에서 아이도 부모도 성장했습니다.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서로를 믿어준 마음과 든든한 지원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믿음을 안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엄마랑 2년 동안 진하게 보낸 시간이 벌써 기억도 안 날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때는 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약간 걱정도 되고 네가 많이 상처받을까 봐 속상하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어떤 것도 그지 그냥 이유 없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네가 잘 견뎌줘서 엄마가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싶은 일 다 열심히 하고 그때 뭐 마음 먹었던 거 잊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어. 파이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시 시작하는 길을 만들어갑니다. 일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시군센터와 교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시군센터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검정고시, 직업체험, 건강검진, 입시 관련 컨설팅 등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게 이제 시군센터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들이고요. 저희 이제 광역센터는 이제 이런 시군센터들이 아이들을 잘 지원할 수 있게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꿈드림 청소년단, 정책 제안을 위한 꿈드림 청소년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 같은 아이들이 좀 더 직업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꿈꾸는 청소년들의 곁에서 선생님들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참 많은 친구들이 그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머무는 상태가 길어지는 경우가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안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요즘 이제 저희 광역센터 꿈드림에서는 이런 친구들만 전문적으로 찾아내고 지원을 하는 고리분들 지원 사업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징검다리. 센터 내의 선생님들은 오늘도 자신의 역할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 친구는 인사조차도 이렇게 못할 정도로 사람들하고 말을 하는 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커피 관련 자격증도 있고 제과제빵 자격증도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가 서류 과정에서는 너무 진짜 조건이 좋아서 그 친구를 합격하고 함께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매번 지각도 안 하고 활동은 열심히 또 참여하는 친구라서 계속 그 친구가 말을 좀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장난도 많이 걸고 바보 같은 행동도 제가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재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일부러 낮에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 분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을 실제로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그분을 만나 뵌다면 우리는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도망을 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는 그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다 라는 말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에 학교 밖 그 청소년들의 생각은 이제 코로나를 겪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가정에도 옛날에는 단위 세대였는데 지금은 1인 세대로 다 변했단 말입니다. 그 학교 밖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의 진로 문제도 부모들의 이제 큰 걱정으로 남게 되고, 학생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로 문제에 대해서 단독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한 10년 전에는 학업 중단이라는 말을 썼어요. 학교를 나오면 학업 중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논의가 있었어요. 왜냐면 학교를 그만둔 거지 학업을 그만뒀냐. 다들 각자 배우고 싶은 게 다르고 배우고 싶은 방식이 다른 건데, 그래서 이제 학교라는 이제 시스템을 나왔다 해서 그냥 학교박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우리 센터의 역할과 가장 이어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내가 학교 밖을 나왔지만 이곳에서 저마다의 뭐 꿈을 혹은 친구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어지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엄청 시키고 그러고는 쉽진 않았기도 했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뭐니 해도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 행복이랑 기준도 다를 거고, 뭘 먹고 살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도 본인의 선택이 일단은 최선이고, 부모가 옆에서 하는 건 어느 정도의 도움, 딱 그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좁아졌던 제 세상을 다시 넓혀준 고마운 곳인 것 같아요. 저희는 배움의 길 밖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매일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삶을 풍요롭게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믈렛을 만들려면 달걀을 깨야 되듯이 크려면 뭔가를 까야죠. 그리고 그 까고 그거를 그 깐 계란을 엎을 곳이 그 프라이팬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일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게 나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프라이팬 아래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성숙해지고. 좋은 기회고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학교를 나왔다고 배움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다시 숨을 고르고 누군가는 더 넓은 세상을 꿈꿉니다. 그 곁에서 손 내미는 경상남도 청소년 지원센터와 믿어주는 어른들이 있기에 청소년들은 고립이 아닌 연결로 나아갑니다. 학교 밖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길 위에서요.